자, 이제 오늘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최근에 정말 야구판 떼기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는 진짜로, 분석 열심히 하는데도, 사실 조합에 쓰지 않은 경기들,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역배 도전했거나, 좀 다른 언어로 틀어갔던 경기들이 적중이 되어도, 이제 조합에 활용하는 경기들이 적중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표구매하신 분들께 좀 최근에 한 3일 정도 많이 피해를 드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이 큰데 이제 오늘도 이제 반등을 도려내는 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 분위기를 좀 바꾸고자 다방면을 좀 알아봤고, 그래서 좀 분석 방향성도 더 제가 놓친 게 뭐 있는지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고 이제 해봤으니까 또 한번 읊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리고 축구가 개막을 합니다. 이제 라리가를 시작으로 이제 슈퍼컵들이 이어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23일자인가요? 부터 해갖고 이제 분데스, 그다음에 그 이제 세리에랑 그다음에 EPL 이런 것들이 다 개막을 하죠. 그래서 오늘 세 경기가 있습니다. 그 세 경기 먼저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포인트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라베스 대 헤타페로 이어지는 라리가 두 경기 중에 한 경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알라베스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데, 이거 오늘 선수 출장 여부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지난 경기 친선전 치르면서 작년에 전방에서 맹활약해졌었던 그 보이에가 근육 부상 때문에 출전을 하질 못했어요. 그 전 친선 경기도 한 60분 언저리밖에 못 뛰고 그래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이 보이에가 회복이 돼서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이제 마르티네즈랑 같이 투톱 잡으면서 알라베즈가 기존에 이제 작년에서부터 보여줬던 홈에서의 강한 압박, 진짜 알라베스 원정은 여타 상위 중상위권 팀들도 알라베스 원정 가면은 기세에 눌려가지고 점유권 뺏기고 경기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라베스가 홈 이점을 누릴 수 있고 전방 공격도 잘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될 텐데, 보예가 나오지 못하면은 또 많이 좀 상황이 안 좋아집니다. 승리는커녕 이제 무승부 거둬도 감사합니다 수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타페가 원래라면은 이 그 히메네즈 감독 체제에서 원래 이제 5백을 버리고 이제 변형 전술로 해가지고 4백 쓰면서 굉장히 공격적 전술을 운영하는 구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5-3-2 표본으로 다시 돌아온 이제 그런 전술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헤타페 입장에서도 당장 지금 우체랑 후안미가 부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 마요랄 체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했을 때 성과가 사실 알라베스보다는 기회 창출에서부터 모든 것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경기가. 다만 결국 헤타페가 작년에도 이런 양상 속에서 경기를 하면서 알라베스가 홈에서 그렇게 압살하는 경기를 풀어갈 때도 이 헤타페는 알라베스를 꺾어왔었죠. 실제로 이제 이번 후반기 때 만났던 라운드에서도 오히려 알라베스가 원정에서 헤타페가 원정에서 이 2대 0으로 승리를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 그렇게 헤타페가 알라베스 상대로 좀 많이 기세를 눌러왔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 전술적인 부분에서 보면 알라베스가 많이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그 양상 속에 헤타페의 역습,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인데, 헤타페는 작년 후반기부터 이게 실제로 먹혀 왔었습니다, 팩트는. 그래서 알라베스 입장에서 빠르게 선제골을 넣지 못하고 방향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헤타페의 내려앉는 수비에 막힌 채로 역습을 계속 허용하는 양상이 반복이 되어버리면 의외로 헤타페가 경기를 잡아낼 수도 있다라고까지도 좀 말씀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경기를 알라베스 홈에서 존나 센데 알라베스가 그래도 개압박하면 이건 이기겠지, 아니면 그냥 언더 똥 빼먹고 빠질래, 이런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언더까지는 뭐 더 말 안 합니다. 뭐 1.2배 먹을 거면 뭐 그거는 먹고 가야죠. 근데 알라베스 정배승은 사실 쉽게 줄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비야 대 라요 바이카노의 경기인데, 이거는 세비야가 그 역사적 상성을 과연 라요를 상대로 얼만큼 이제 전통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이 그 라요 바이카노가 이 세비야를 상대로 보여줬던 상성에서 역사적으로 좀 많이 약한 모습을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세비야가
그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리그에서만 21번 맞대결 표본에서 13승 7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지질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에 따지고 보면 뭐 팔라존이 있고 그 시스가 있고 뭐 어쨌든 간에 뭐 가르시아도 있고 그 데프로토스도 있고 뭐 미드필드에서 라요 바이카노가 그렇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들 이게 세비야의 전통성이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 그 홈에서의 기세로 이 라요를 찍어 누를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결국 라요 바이카노도 이게 전력 자체가 질식사를 시키기에 꽤나 이제 특화되어 있는 압박을 가지고 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톱 자원에서 알레마오가 좀 아쉽긴 한데 그거를 그래도 팔라존과 가르시아가 풀어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세비야의 수비 조직 체제에서는 한 골은 또 먹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래서 혹시나 이 경기를 언더 고려하고 있으신 분들께는 좀 경고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양득 가능성이 좀 있다 봅니다. 거기에서 추가골이 나올 것인지 어느 팀이든 아니면 무승부가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경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경기를 그래도 세비야를 상대로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승점 한 점 정도는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무승부 보는 경기인데 언더를 조금 더 생각해줘야 되지 않을까. 혹시나 라요 바이카노가 만약에 선제골을 먼저 넣어버리면 그대로 굳히려고 될 거거든요. 세비야가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한들 라요가 그 굳히는 데는 나름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리스크도 생각하면은 뭐 언더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은 드려볼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는 이 경기는 오늘 세 경기 중에서 가장 추천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경기는 오늘 슈퍼컵이죠. 이제 아스널과 맨시티의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팀 스쿼드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것이 좀 주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아스널도 지금 바르콜라 영입에 이제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여기저기 쑤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스널이 아직까지 그 소스가 들려온 게 없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구사대 이 양 팀의 전력을 보면 혼란도 친선전 동안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얼굴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또 마르무시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경기 그 이제 출전하게 되는 선수들의 톱에 마르무시 vs 전방에는 그 이제 아스널이 이번에 클리브리에서 데려온 그 촐리즈 걔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얘가 나오는 아스널은 꽤나 이제 제로톱 성향을 가져가면서 요케레스가 만약 실제로 측면으로 또 빠진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전방으로 연결해주고 자리를 이제 트랜지션을 가져가면서 유기적인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는 맞습니다. 실제로 얘가 벨기에 있을 때도 정말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방 공격 자원 중에서도 이 그 생산력을 더 이제 주목받게 했었던 이 그리스 대표팀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만 아스널도 당장 이제 이제 센터백에서 기마랑이스가 없는 상황에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오늘 경기 스타팅도 라요가 아닌 골키퍼 체제도 좀 바뀔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널이 오늘 갖추고 있는 전력 자체가 중앙에 외대고로 나오는 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맨시티가 해볼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맨시티도 지금 로드리 빠져있죠. 로드리 뭐 레알 커넥션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못 나오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지금 그 마레스카 감독이 부임을 하고 맨시티가 전술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거는 4백이긴 한데 마레스카 감독은 전형적으로 이제 3백을 진짜 지독실에 고집하는 이 감독이거든요. 얘의 철학은 명확합니다. 3백 체제에서 이 수비 미드필더 자리를 좀 유기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어느 포지션에서 공을 잡던지 상대의 수적 우위를 통해 이제 활로를 뽑아내는 그런 이제 전술을 많이 추구하죠. 실제로 이제 첼시 역임할 때도 첼시 당시 그때 초반에 그 전술 운영 가지고 꽤나 승점을 많이 땄죠. 그때 당시에도. 그게 지금 맨시티가 이번에 친선을 치르면서도 꽤나 그런 전술적인 운영에서 이제 옷을 좀 입었을 때 적응이 되어 있는 느낌이 좀 어느 정도 없지 않아 들었었고 이게 꽤나 단순한 전술입니다. 사실 예전에
이 팩 감독이 있을 때는 유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여줘야 돼서 굉장히 기출 변형 같은 전술이었다면, 얘는 역할이 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는 전술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꽤나 단순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 수행을 하는 그런 이 전술이기 때문에, 뭐 이 그런 이 전술을 이제 몸에 맞춰가지고 익히기에 선수들이 좀 어렵지 않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제 누네즈라든지 쿠사노프, 디아즈, 그바레디오 이 셋 중에는 그러면은 한 명이 빠질 수도 있고, 쓰리백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럼 이제 윙백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이제 양쪽 풀백들이죠. 그냥 양쪽 풀백들 자원들의 기용이 어느 수준으로 또 혹시나 또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도 아직 저로서도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아스널이 미드필더진이 작년보다 꽤나 약해져 있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맨시티가 비빈다고 보고 프랜사이드 보게 될 것 같아요. 뭐 승패로 따지면은 맨시티 승을 볼 수 있을까 고민은 이따 해보긴 하는데, 아스널한테 맨시티가 지는 그림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아스날도 아직까지 스쿼드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아스날 지금 약정배 받았는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중립구장이고. 그래서 맨시티가 뭐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떠들었고요. MLB 오늘 10분 낭비를 했으니까 또 축구에 빠르게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디트로이트 대 시카고 화이트삭스죠. 어제 경기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 승 트리거가 있었고, 저는 거의 개겨서 디트로이트 승을 깠다가 개판당했습니다. 어제 진짜 깜짝 놀랐던 거는 또다시 이제 무라카미에게 직구로 댐비다가 홈런 쳐맞은 조브. 그것도 그거였고, 사실 이제 로케이션 자체에서 승부가 너무 단순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략당하면서 결국엔 조브가 무너지는 그림이 그려졌었고, 결국에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분위기를 잡고 불펜데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데 이제 보여줬던 경기였었죠. 이제 오늘 경기에서는 앤서니 케이과 트로이 멜튼이 나옵니다. 멜튼은 이번 시즌에 시카고 화이트삭스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기세를 보여줬었던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죠. 특히나 이제 멜튼이 가지고 있는 이 빠른 공뿐만이 아니라 이 커터와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 체인지업까지 모두 다 역량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중상위권 이상으로 구종가치도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디트로이트의 실질적인 1선발이라고 했었는데, 오늘 이제 앤서니 케이와 맞붙었을 때 디트로이트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매치업이에요. 근데 결국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지만 이 경기는 바람도 어차피 안으로 불 뿐만 아니라 이제 멜튼의 구위를 생각하면은 어제처럼 뭐 바르가스, 무라카미라든지 몽고메리라든지 뭐 피터스라든지 이런 애들한테 쳐맞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번 시즌 멜튼의 ERA가 말해주고 있지만, 이 XERA도 뭐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3.4 수준에서 3.04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선수예요. 거의 2점대까지. 그래서 얘가 정말로 리그에서도 손에 꼽게 안정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오늘 또 앤서니 케이가 의외로 더 이제 경기 피칭 내용 자체는 불편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게 돼요. 다만 결국 어제도 바람이 안으로 불었던 경기에서 그렇게 홈런쇼가 나왔던 경기였었고, 지금 무라카미 지금 미쳤습니다. 제가 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라카미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6월달 7월 초까지 해가지고 부상 복귀 전후로 해서 OPS가 많이 떨어진 구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에 결국 무라카미라는 선수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97마일 이상의 빠른 공에 대응한 OPS 리그 1위라는 성적을 기록을 한 순간이 생겼죠. 그게 이제 근 2주 전이에요, 이제. 근데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장타 생산이 이루어졌었고, 결국 지난 클리블랜드 시리즈 이 두 경기 연속 홈런하고 4경기 침묵하자마자 바로 또다시 이제 홈런포를 가동을 했습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도 무라카미가 8월 달에 타율 자체는 1할 8푼 1리인데 안타 때렸던 8개 중에서 절반 수준인 3개가 이제 홈런이었었고, 과반이죠. 6개가 장타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못 걸리면은
큰일 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외에도 결국 지금 타격에서 기대값을 보여주고 있는 화이트삭스라면 오늘 경기도 한번 해볼 만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제 디트로이트 입장에서 약점이라고 뽑을 수 있는 게 결국 불펜인데 이제 트로이 멜튼이 내려가는 순간까지 앤서니 케이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값을 보여주니까 왜 최근에도 퀄리티 스타트 2경기 연속으로 기록했고 최근 거의 5-6경기 연속으로 이제 3실점 이상 경기가 없는 게 앤서니 케이죠. 그래서 어차피 비비는 싸움이 될 거라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 후반에 어느 정도까지 점수 수준이 나오냐에 따라서 양팀 경기 결과가 좀 갈리게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제 타격에서 디트로이트도 장타를 보여주긴 했지만 화이트삭스가 이번 신시내티 시리즈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폭발하고 있는 타격감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멜튼에게 묶일지언정 내려가고부터는 화이트삭스의 타선 기세가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컵스 대 세인트루이스의 경기인데 어제 3대 0으로 이거는 예상했던 대로 들어갔죠. 이제 컵스 승원더가 나왔는데 결국 이제 저는 그 두고 봐야 된다고 3-4번의 기회를 줬던 경기였던 게 이제 클레이 홈즈였었죠. 이제 클레이 홈즈가 결국에는 어제는 그렇게 땅볼 유도도 마찬가지였었고 이제 좋은 이제 그 활약을 해주면서 7회까지 올라와서 거의 노히트 활약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이제 클레이 홈즈에게 바라는 이제 모습이죠. 오늘 이제 매튜 보이드가 나오게 되고 맥그리비와의 매치업이 이루어지는데 아쉽게도 이게 비 소식이 좀 있는 경기예요. 실제로 아마 경기 중에 조금 비가 올 것 같고 저로서는 구매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도 기준점이 바람이 이렇게 측면으로 분다고 되어 있는데 9.0까지 올라가 있다. 심지어 매튜 보이드와 거기에다가 이제 맥그리비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뭐 속는 셈 치고라도 언더 생각은 해야 됩니다. 실제로 방향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우측 측면에서 그러니까 야구장 기준 우중간에서 이제 3루 쪽으로 바람이 약간 안으로 불어 들어오는 이제 그런 바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람 자체로 이걸 뭐 바람 타가지고 장타를 뭐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맥그리비가 동네 북이 절대 아닙니다. 맥그리비도 뭐 XERA가만 따지고 보면 5점대가 기록되고 있는 선수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홈런 허용이 조금만 줄어들 수만 있으면 얘도 실점 관리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컵스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이건 매튜 보이드가 훨씬 더 이닝 소화도 좋고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를 7이닝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그 해당 7이닝 등판했던 7이닝을 마무리했던 경기는 모두 2실점 이하의 경기였었죠. 그래서 맥그리비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쪽인 보이드이기에 오늘도 컵스가 유리하다라는 선택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9.0은 좀 선 넘은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론토 대 뉴욕 양키스 경기. 그냥 보면서도 어이가 없잖아요. 네, 게리콜 대 비버 경기인데 비버가 지금 진짜로 도깨비예요. 얘가 저도 예측이 안 됩니다. 얘 지금 XARE 값부터 시작하고 구종별 피안타율이라든지 OBP 그 XW 또 OBA라든지 이런 지표를 다 보잖아요. 그냥 이런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처럼 6이닝 솔로만 하나 맞는 그거 실점 가서 1실점 피칭하는 투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피칭을 해버리고 오히려 게리콜이 6이닝 2실점 해버린 채로 강판 나가니까 이제 그 지는 운영에서 경기가 들어가 버렸고 토론토는 로저스 1.1이닝 소화한 다음에 플라우티의 발랜드까지 딱 필승전으로 깔끔하게 3대1 승리를 가져가 버립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게 지금 양키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양키스가 오늘도 슈틀리틀러가 나오고 토론토는 피셔 나온 다음에 오프너 쓰고 이제 우드 리차드슨 나온다고요. 이거 도대체 어느 사람이 토론토 승을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슈틀리틀러가 종종 컨디션 난조로 인해서 구속이 떨어져서 성적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공을 던지는 구간에서는 여전히 그 위력적인 이 커터와 함께 포심 페스티벌의 조합으로 타자들의 방망이를 분명히 괴롭히고 있는 것도 맞아요. 오늘 경기에서도 그렇게 버텨줄 수만 있으면 결국 토론토 입장에서는 우드 리차드슨이라는 구위가 조금은 떨어지는 선수 가지고는 양키스 타선에 못 버텨야 된다는 게 정설인데 양키스가 이 최근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타격 자체가
올라올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3경기 동안 아직도 팀 타율이 2할 6리 수준에서 OPS 0.7이 안 되는 수치가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한순간 세인트루이스 시리즈에서 한번 빵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이 꼬라진데 오늘 경기에서도 기대값이 너무 적어요. 오히려 타격에서는 토론토가 꾸준하게 치고 있는 것이 팩트기는 하죠. 근데 토론토 또한 장타가 없습니다. 장타가. 어제도 결국 토론토 입장에서 승리를 좀 확고히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이제 경기를 두고 봤을 때는 그 핸너였나요? 걔한테 이제 때렸던 그 홈런 한 방, 컬크의 홈런 한 방이 팔에 진짜 쐐기로 다가갔었는데 그런 한방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토론토가 최근에도 그 홈런이 너무 빈도가 적습니다. 어제 경기 치르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홈런 딱 3개 쳤던 게 토론토예요. 양키스는 그것보다 안타 생산은 훨씬 더 못했지만 그래도 홈런은 경기당 하나꼴로 꼭 쳐줬었거든요. 그런 홈런이 어제 안 나왔던 게 결국 이 하나 나왔어. 그리샴이 쳤었다. 그리샴이 하나 쳐가지고 하나 나왔었는데 그 영양가가 너무 없었던 거였었고 오늘도 양키스는 우드 리차드슨이면 어떻게 해서든 장타 생산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따라서 지키는 야구를 할 것인지 똥줄 게임 하면서 또 갑자기 똥 경기 해가지고 지는 게임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할 거라고 보게 되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양키스 타격 표본을 보면은 이 경기는 언더 양상 생각 실제로 기준점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이해돼요. 이게 토론토의 투수가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이해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양상 속에서 양키스가 그래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경기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토론토 역배승까지 볼 수 있는 저는 깜냥은 안 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 콜로라도의 경기입니다. 이제 로건웨과 이제 로렌젠이 나오는 경기인데 어제 저는 콜로라도 역배승 오버를 봤어요. 근데 점오 언더가 납니다. 이게 이 전반에 이제 그 프릴랜드랑 루프가 의외로 너무 좀 잘 버티는 양상에서 경기가 흘러갔었고 4회가 되어서야 점수가 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저로서는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로건웹 대 로렌젠 이거는 오늘도 조금 타이트한 양상 속에서 콜로라도가 진짜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샌프란시스코랑 콜로라도랑 명백히 차이가 나는 것은 타격이에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패를 떠나서 그래도 꾸준한 타격 생산으로 OPS를 0.75 이상으로 단기 중장기 성적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콜로라도의 타격은 2할 6푼 7리의 타율로 13경기 동안 OPS 0.782가 기록이 됐었고 최근 6경기 동안 0.75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아까 말씀드린 13경기 표본에서 팀 타율 1할 9푼 1리의 리그 최하위권 타격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범인으로서 이 범인으로서 이름을 좀 계속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현재 타격 부진의 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건 결국 지금은 이정우, 데버스, 그 다음에 엘드리치, 그 다음에 윌리 아다메즈, 그리고 저 누구죠? 지금 라인업에 이름 올리고 있는 9번 타자지만 뭐 쿠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복합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지금 얘네들 1, 2번부터 4번 타자 포함해서 하위 타선까지 지금 전부 타율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2할 2푼을 넘는 애가 없어요. 지금 이 해당 기간 동안에 그나마 최근에 좀 친다라고 한 게 이제 윌리 아다메즈인데 아다메즈도 최근에 좀 내야안타 이런 거 운도 좀 있어서 타격이 좀 생성된 것도 있었지 얘도 그런 거 빼면은 실질적인 타격은 2할 중반대 형성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샌프란시스코의 타격이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이게 로렌젠이고 나발이고 간에 결국 그냥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닭발 투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피안타율이 단순히 좀 높아가지고 이번 시즌 성적이 좀 아쉽다 이런 투수들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타격 지표로는 의외로 할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지금 이제 콜로라도 입장에서 의외로 할만한 싸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로건앱의 이닝 소화 당연히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콜로라도를 상대로 로건앱이 이제 개털렸던 경기 기록도 있긴 한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콜로라도 역배 갈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평년 로건앱이 해주고 있는 스토프 자체를 우리가 기대값을 좀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래도 뭐 언더게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경기다. 다만 이거 절대 샌프란시스코 승을 지금 볼 수 있는 수치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뭐 좌투 데이터, 우투 데이터 분할해서 보기도 하고 낮 경기, 밤 경기 다 제끼고 봐서 이제 오늘 시간대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시 5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제 해외에서 그 베팅 업체가 아니라 해외에서 데이터 취합을 할 때 밤 경기로 빼는 시간대가 오후 5시 이후부터예요. 오후 5시. 그래서 요거는 밤 경기가 아니라 낮 경기거든요. 현지 시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낮 경기 치고는 좀 늦은 시간인데 이거를 또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조금 보는데 좀 애매했지만 뭐 표본 차이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봤을 때는 콜로라도가 또 할 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 영상 속에서 언더 게임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말씀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요거는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뉴욕 매츠 대 워싱턴의 경기인데 이거는 오늘 윌 디온이 롱릴리프 지원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선발 오프너죠. 네, 오프너로는 현재 로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2이닝까지도 가능한 선수죠, 로드는. 그래서 워싱턴이 얼만큼 버텨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저번에 이제 그 심머나야가 피츠버그 시리즈였었죠. 그때 당시에 그 선발 투수가 오늘 또 투수 등판하는 투수인데 제라드 존스 상대로 머나야가 정말 잘 던져줍니다. 요새 보면은 머나야가 다시 끝발이 붙기 시작했어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머나야 성적을 보면은 오늘도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성적은 아니에요. 최근 4경기 연속 6이닝 이상 피칭에 성공했고 해당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11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삼진 능력까지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경기들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경기당 이제 볼 퍼센테이지가 지금 거의 좀 아쉬웠다 싶은 경기가 30% 초중반대. 얘가 진짜 잘했다. 저번 경기 같은 경우 뭐 다저스 시리즈도 마찬가지였었고 20% 중후반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만큼 커맨드적인 부분에서 안정감이 확실하게 들고 있고 클리블랜드 시리즈가 진짜 아쉬웠던 게 그때 36% 지켰는데 이때 볼넷 5개 내줬거든요. 근데도 얘가 6이닝 2실점했어요. 지금 이 머나야가 그 던지고 있는 그 스위퍼가 진짜 타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이 머나야의 피칭을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결국 매치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불펜이에요. 불펜. 매치는 불펜이 아쉬운 건데 오늘도 워싱턴이 불펜 대를 치르면서 결국 이제 매치가 어제는 4대1로 역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센가가 지난번에도 이제 세이브를 하기도 했었고 오늘도 세이브를 했는데 센가의 역할도 있었고 그 핀타로도 멀티닝 소화하면서 잘해줬던 것도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 나올 수 있는 나머지 불펜들 매치의 이름을 보면은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오늘 좀 거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머나야가 퀄리티 스타트를 또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값 속에서는 워싱턴의 타격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매치가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도 오늘도 언더 게임 좀 생각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저는 보는 경기입니다. 다만 언더는 추천 못 드려요. 매치 불펜도 마찬가지고 워싱턴 불펜도 개판인 거 팩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불펜 서로가 안 좋다면 뭐 타격전은 후반에 가더라도 후반에 리드 잡은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매치 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 불펜도 답이 없죠. 지금 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이크 버드가 그나마 네임밸류 좋은 가장 믿음직한 투수인데 뭐 코스그로브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발타라든지 크라닉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나오면 진짜 답도 없습니다. 머리가 찌끈찌끈거려요. 그것도. 네. 그래서 저는 매치 쪽으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 또 트리거에 되었던 경기였습니다. 뭐 결과 내용이 어쨌든 간에 또 이제 템파베이 승 트리거를 반대로 볼티모어 승 트리거가 나왔었는데 볼티모어 승 트리거가 어제 6대5로 또 결국에는 승리를 했죠. 템파베이가 9회가 좀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 추격은 한 점 차에서 끝났었고 6대5로 볼티모어의 승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사실 진짜로 생각 이상으로 그 슐턴스가 잘 버텼거든요. 홈런도 맞았고 볼티모어 상대로 그렇게 약했고 계속해서 등판할 때마다 홈런을 그렇게 쳐맞았는데 그런 양상 속에서 그 정도까지로 이제 뭐 3이닝 정도지만 2실점 정도로 버텼던 거는 나름 다 했다고 봐요. 제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불펜에서도 나름 잘 싸워줬던 것이 이 클레빈저 무너진 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습니다. 뭐 오늘 경기도 어제 클레빈저도 심지어 좌투수인데 오늘 이안 스이모도 좌투수거든요. 그래서 토론 템파베이가 하필이면 오늘 또 상대는 카일 브래디시까지 나오는 데다가 어제 마찬가지로 카우서 거메 앤더슨 장타력 과시하고 있고 최근에 탈감 바짝 오른 피트 알론소
또 멀티히트, 심지어 리드오프 나와가지고 멀티히트를 때려버립니다. 이런 경기를 봐버린 이상 사실 템파베이가 이제는 당연히 이기는 경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알론소라는 선수가 진짜 무서운 게 8월 달에도 타율이 3할 4푼 1, 2가 기록이 되고 있고 무려 지금 홈런만 3개를 때리고 있는데 이 홈런 3개가 최근 5경기에서 나온 거죠. 텍사스전 멀티 홈런, 그 다음에 그 이제 미네소타 시리즈에서 때렸던 거, 그리고 그 지금 3경기 연속으로 멀티히트를 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알론소가 지금 진짜 황소예요, 지금. 그만큼 오늘도 리드오프로 나와도 무섭고 중심 타선에 나와서 무서운 선수가 지금 알론소인 거고, 템파베이는 기동력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볼넷이 많은 투수를 상대로는 템파베이가 유리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카이 브래디시라는 선수가 이제 낮은 쪽에 슬라이더로 많은 꼬시는 피칭을 하는 선수이고, 디트로이트전에도 그렇게 실제로 이제 5이닝도 채 안 돼서 5개의 볼넷을 내주면서 개털리는 경기를 한 번씩 하기도 하지만 얘의 실제적인 스토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볼넷이 그렇게 많은 투수가 아니죠. 얘는 이제 K 볼넷 퍼센테이지도 12.5% 수준으로 리그 상위권에 해당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꼭 감안을 해야 돼서 템파베이가 그렇게 볼넷 출루됐을 때 지금 근 13경기 동안 도루만 20개인가 하고 있는데 도루를 그렇게 막 뛸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템파베이의 승을 당연시 생각하게 할 수는 없다. 근데 어제 경기에서 투수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가르시아랑 카노를 또 투입을 했던 이 볼티모어가 연투 자원에 있어서 과연 이게 여유로운 상황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시즌 지금 어제 경기에서 카노가 심지어 털려버려가지고 좀 문제가 큰 거고,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도 이 연투하는 경기에서의 성적 자체가 지금 보장할 수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등판했던 일정상 보더라도 7월달 24, 25일 연투했을 때 모두 실점을 했었고요. 18일, 19일자 연투했을 때도 연투했던 두 번째 경기 실점을 했었고, 그렇게 단기 성적만 잠깐만 보더라도 연투 등판 경기에서 가르시아 또한 성적이 안 좋았던 거는 명백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경기도 볼티모어는 믿을 만한 불펜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펜 뎁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템파베이가 할만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타격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어제 템파베이 타격이 안 됐던 것도 아니었었고, 여전히 템파베이 타선이 리그에서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중단기 성적에서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뭐 이제 한 2주 동안에는 샌디에고가 그렇게 치고 나갔지만 이번 주에도 여전히 지금 템파베이는 팀 타율 3할로 아직까지 유지하면서 OPS도 0.85 가까이 되는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브래디시 또한 그리고 이후 불펜에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점수가 오갈 수는 있겠으나 끝까지 갔을 때는 오늘은 템파베이가 이기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마이애미 경기인데 어제 진짜 명품 투수전 잘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뚫렸었던 샌디 알칸타라가 1대0으로 석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브래디 싱어와 귀스토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제 불펜 운영에 있어서 신시내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매우 중요하죠. 신시내티가 어제 등판했었던 이제 패건이랑 그다음에 그 브록브루그를 제외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게 이제 쓸만한 게 존슨이라든지 몰, 안톤, 그 다음에 메이 요 정도인데, 얘네들이 실제 지표상 따지고 보면은 리그에서도 중하위권 선수들이 불펜이거든요. 오히려 불펜에서는 페어뱅커스와 피어슨, 그리고 파쉐르, 그 다음에 주바까지 다추고 있는 이 마이애미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귀스토가 버틸 수 있다라는 지표가 나오면 오늘도 신시내티 상대로 마이애미는 실제로는 할만해야 돼요. 결국 마이애미도 최근에 타격이 안 되고 있고 신시내티도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어제도 신시내티가 이길 수 있었던 이제 이유가 됐던 거긴 하지만 결국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장타였죠. 그 홈런은 아니지만, 근데 그 신시내티가 어제 그렇게 1점밖에 못 내고 이겼던 것도 홈런이 없어서예요. 최근에도 신시내티가 마이애미에 비해서 내세울 게 있다라고 하면 2배 이상 때려내고 있는 홈런에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홈런을 신시내티가 때려낼 수 있다면 브래디 싱어가 한 2실점 정도 하더라도 경기 운영에서 조금은 더 유리한 스탠스를 가져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 크래커라고 해가지고 기준점이 좀 높게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브래디 싱어와 그 다음에
라이언 키스토를 조금 저평가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거는 제 생각에는 언더를 먼저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어제처럼 1대0 이런 경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뭐 5대4가 돼도 언더일 거고 그 이하로 좀 점수가 날 수도 있는 경기다. 브래디 싱어가 일부 실점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2실점 이하일 것 같거든요. 내일 경기에서 지금 마이애미 타격감이 좀 기복이 있는데 피츠버그 시리즈에서 한번 터지긴 했었지만은 어제 경기에서 치는 거 보면 오늘도 브레이킹볼에 좀 당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시즌 지표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언더를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만 이 경기도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신시내티가 홈런 터졌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신시내티 승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말씀을 드려볼 것 같아요. 다음 오늘 경기 공개를 하자면 하나 더 트리거를 공개를 하자면 이거는 마이애미 승 트리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표 써드린데도 제가 색깔을 좀 못 바꿔가지고 마이애미 요거 잘못 바꿔가지고 마이애미에 파란불이 들어있는데 저는 신시내티 쪽을 생각합니다. 이거 마이애미 쪽을 바라보기보다는 결국 장타로 인해서 일부 나오는 실점을 그 투수전 양상에 좀 지키면서 가지 않을까. 그래도 언더 보는 것이 먼저가 될 텐데 저도 트리거가 생각하는 마이애미처럼 마이애미가 이긴다라고 바라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신시내티 승 보는데 트리거가 저를 계속해서 이기고 있고 오늘도 트리거 마이애미 보고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안 보고 있습니다. 트리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클리블랜드 대 샌디에고 경기인데 저는 어제 샌디에고 역배 언더를 봤었어요. 근데 역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털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그렇게 나와버리죠.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었는데 일단 지금 샌디에고의 타격이 분명 터지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뻔히 데이터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개비 윌리엄스를 상대로 위협을 주면서 실제로 투수전 양상 속에 흘러가면은 뭐 3대1이 됐든 뭐 2대1이 됐든 어쨌든 뭐 좀 리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어제 샌디에고의 타격은 결국 이제 치고받는 양상 속에서 7대5의 스코어로 샌디에고가 승리를 해서 역배 오버가 났던 경기였었고 이제 오늘 경기는 샌디에고가 오프너가 아마 이게 좌타자들을 위해서 카일 하트 나오고 등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스케즈가 최근에 계속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트 나올 거 각오를 하고 경기에 좀 분석을 임했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좌투수가 나온다라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클리블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값은 있습니다. 이 경기가. 근데 지금 당장 그 수준 자체가 이 샌디에고를 오늘 이길 수 있게 만드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따지고 봤을 때는 사실 이 경기가 좀 여러분들이 난해할 수 있는데 샌디에고가 최근에 좌투 상대로도 거의 200타석 표본에서 타율이 2할 9푼대 거의 3할 대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고 OPS도 0.79에서 0.82를 오가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계속해서 봤는데 단기적으로 한번 부진했던 구간조차 없어요. 너무 꾸준하게 좌투 공략을 해주고 있고 칸티뇨가 후반기 때 조금 많이 꼬꾸라졌죠. 그게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샌디에고 오늘도 어제 경기 풀어가면서 필승조 운영이 안 했죠. 마세이랑 로드리게스랑 뭐 이렇게 쓰면서 경기 운영을 했고 모레온과 함께 메이슨 밀러까지 아껴놓은 시점에 샌디에고의 뒷문이 살아있는데 이거를 샌디에고를 꺾고 클리블랜드가 정배를 낸다? 저는 그렇게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도 관건은 아마 1회일 겁니다. 이제 카일 하트가 상대해야 되는 좌타자들 넬슨 홀로우, 덱라우터, 그 다음에 스티븐 콴 얘네 3명인데 이 스티븐 콴이 지금 의외로 좌투 상대 공략이 잘 되고 있는 타자예요. 얘가 출루되고 나서 어제도 결국 넬슨 홀로우가 홈런을 쳤던 것이 좀 치명적이었었는데 얘는 좌투수에게 좀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변이 없을 거라 보고 아마 2회까지 운영이 될 거예요. 얘들 스위치터 아니면 거의 좌타자거든요. 그래서 딱 요까지 나오는 좌타자들 카이라트가 상대를 하고 그러고 이제 아마 바스케즈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초반에 하이라트 임무만 성공하면은 실제로 샌디에고가 꽤나 유리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네소타 대 필라델피아 경기인데 이거는 배팅하고 싶은데 못할 것 같아요. 일단 필라델피아도 최근에 기동력도 살리고 장타도 섞어 치고 카일 슈아버도 이제 드림스 필드에서 홈런 2방까지 뭐 글러브 맞고 이제 3쿠션 홈런이었지만 일단은 뭐 홈런 판정색 멀티 홈런이었죠. 홈런도 치고 그렇게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도 맞고 뭐 미네소타 원정에서 오늘 바람도 왜 알아본다 오늘 홈런 싸움 한번 해보자
붙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또 비 때문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계속 비가 올 거고요. 딱 시작할 때쯤에 비가 잠깐 그칠 겁니다. 한두 시간 정도 비가 그칠 건데 경기 막판에 또 비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막판에 살짝 문제가 생길까 조금 쫄여요. 만약에 이게 마지막 경기 배정이라서 오늘처럼 전반 승무패가 나오거나 뭐 이랬으면은 필라델피아 전반승 한번 노려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여건상 그게 안 되니까 뭐 노려볼 때 비변수가 있으면 사실 이제 저는 고려하기 어렵죠. 오늘도 보셨겠지만 뭐 롯데 경기도 마찬가지고 뭐 비 오니까 뭐 장사 없죠. 재고는 안 좋고 말로 결국 롯데는 점수를 못 냈지만 말로 기회 만들어내고 NC도 개판 경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비라는 게 선수들이 수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당장 지금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뭐 아쉽지만 배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휴스턴과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이것도 레전드 경기 찍었어요. 어제 제가 주력 조합에 8.5 언더 썼었습니다. 근데 1회부터 난타당하면서 시애틀이 먼저 점수를 내더니 요르단 알바레즈의 홈런과 함께 경기는 오버의 서막을 알렸었고, 치고받는 양상 속에서 진짜로 휴스턴도 이제 죽었던 사격을 좀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연장까지 끌고 가서 무뇨즈를 상대로 그렇게 이제 알투베의 행운의 안타에 이어서 이제 크리스천 워커의 끝내기 역전 마헨스린 홈런까지 만들어내면서 연장 10회 말에만 5점을 뽑아내는 기염을 토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휴스턴의 기세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건데, 이제 그 양상 속에 지금 데이터를 바라봐도 여전히 타격에서는 휴스턴보다 사실 시애틀의 지표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단기 성적에서. 근데 어제 경기를 토대로 과연 이게 얼마나 반전 요소로 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휴스턴의 기세를 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어제 경기에서 지금 휴스턴이 때려냈던 안타만 무려 12개였었고 시애틀도 12개의 안타를 각각 때려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변화인의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지표가 있었다면은 아마 이제 파레데스랑 요르단 알바레즈의 멀티히트가 가장 영향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어진다면 휴스턴이 매우 유리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최근에는 아로자레나 칸존의 훌리오 로드리게스, 조시 네일러가 더 기세를 올리고 있는 시애틀이 좀 더 유리한 경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발 투수를 판단해 봐야겠죠. 행콕과 오늘 웨스네스키가 나오는 경기인데, 이 행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복이 있는 피칭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안타율이 7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오늘 경기에서도 당장 휴스턴의 타격을 생각하면 이 행콕의 결국 이 스위퍼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이게 좀 먹힐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알바레즈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 좌타자를 상대로 쓰게 되는 이 체인지업이 역량이 좀 떨어지는 게 행콕이에요. 그래서 결국 빠른 공이랑 그 다음에 커터, 스위퍼를 오히려 더 많이 쓰게 될 텐데, 그 양상 자체가 유리하게 작용할 경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기가 오늘 뭐 시애틀도 불펜에서 갈렸던 것도 각오를 해야 되고, 바자르도는 애초에 못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4일 3등판 해야 되는 스파이어부터 시작해서 연투해줘야 되는 루커, 그 다음에 뭐 그나마 쓸 수 있는 게 뭐 도밍게즈 정도인 건데 뎁스가 많이 갈렸습니다. 무뇨주도 연투를 해서 오늘 등판이 어려워 보여요. 시애틀의 승을 장담하기 좀 이미 어려워진 시점이고, 휴스턴은 불펜 싸움을 노려봐야 될 거고, 이제 시애틀 입장에서는 휴스턴의 불펜진들을 공략을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제는 저도 언더를 봤습니다만 어제 양상 자체가 그렇게 되면서 양 팀이 서로 갈린 게 너무 커요. 소사 털렸고 아브레이어 털렸고 델로산토스 털렸죠. 그러면 이제 헤이더까지도 뭐 안타 2개 허용하면서 공략 당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좌우 투수를 가리지 않고 휴스턴은 이미 자원을 이미 모두 소모한 상태입니다. 누가 나와도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오버 양상을 좀 바라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저는 항상 지금 이제 시애틀 라인업 보면서 또 기대하는 부분이고, 이 시애틀이 더 잘하기 위해서 더 살아나야 되는 필수 부가결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도노반입니다. 도노반이 지금 8월달에 1할 7푼 1리 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5경기에서 그 지난 양키스 시리즈 빼고 일단 안타를 다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 생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에 도노반도 올라올 수 있는 기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애틀의 오늘 저력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애틀랜타 대 애리조나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이제 애리조나 역배 언더를 봤던 경기인데 이 조합을 활용을 안 했던 게 너무 아쉬워요. 사실 이제 크리스 셀이 나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파트의 그 어제 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드렸었고, 실제 애리조나가 애틀랜타보다는 타격에서 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까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로드리게스 대 홈멜스 나오는 경기인데, 홈즈죠. 홈즈라고 얘기했죠. 얘는 홈즈죠. 홈즈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랜트 홈즈. 예, 홈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애리조나랑 상성을 좀 개별적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홈즈가 결국 우리 지금 경기를 펼치면서 주무기로 잡고 있는 게 이 슬라이더인데, 이 슬라이더가 애리조나가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애리조나는 기본적으로 싱커와 함께 슬라이더를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지금 홈즈도 포심과 못지않게 싱커를 또 많이 섞어 쓰고, 이번 시즌 이 싱커가 생각 이상으로 좀 많이 부진한 양상 속에서 그 XWOBA도 0.4를 이미 넘기고 있는 구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애리조나의 타선이 기대를 할 만해요. 여기에 로드리게스도 지난번에 샌디에고 상대로 개털리긴 했었지만 다시 바로 반등하면서 다저스 시리즈를 또 다시 잡아내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었고, 그렇게 최근에 이제 4경기 중에서 3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을 하죠. 오늘도 지금 애틀랜타가 타선이 분명히 하락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기 성적을 바라보더라도 후반기 성적에서도 이제 후반기 초반에 굉장히 기세가 좋았다가 홈런 생산성이 떨어지고, 지지난주에 조금 괜찮다 싶었던 게 지난주부터 급격한 하락세가 나타났고, 이번 주에는 애틀랜타가 이제 무려 타율이 2할 7리까지 박살이 난 상황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로드리게스가 나오는 오늘 경기에서 불펜에서 애리조나가 다시 한 번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었다라는 것까지 호재가 될 상황이 되어버렸기에, 이제 오늘도 아쉽지만 애틀랜타에게는 이거 애리조나가 또 할만해요. 이 경기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애리조나도 지금 결국에 더 많은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타선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게 결국 하위 타선에서의 이제 꾸준함인 것 같아요. 어제 경기에서 경기를 잡아내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도모랑 캐롤이랑 상위 타선에서 해주는 것들이 매우 크죠. 근데 어제도 이제 타와가 그렇게 홈런을 때려내주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필요해요. 지금 아레나도가 어제 많이 못 쳤죠. 아레나도, 그 다음에 저 타와, 그 다음에 저 이제 왈드 슈미트까지 해가지고 이 하위 타선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꾸준하게 나와줘야지 상위 타선에서 워낙 기대가 좋은 이 페르도모, 캐롤 이런 애들이 더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얘네들이 밥상을 차려놓아서 해결해서 쭈어 먹기에는 요새 마르테랑 아레나도가 다시 하락세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하위 타선이 좀 살아나줘야 된다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세를, 그 하위 타선의 최근 이 타격이죠. 타격감을 좀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대량 득점은 없을 것 같아서 언더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LA 다저스 대 미러키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언더 갈래, 미러키 승 갈래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죠. 저는 그냥 미러키 승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로블레스키가 이미 미러키 상대로 한번 개털린 이력이 있죠. 이미 어제 경기에서는 미러키가 또 졌습니다. 3대1로 졌죠. 야마모토를 뚫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디아즈를 상대로 두 번째 등판에서는 세이브를 허용하면서 결국 3대1의 패배를 당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선발에서 이제 게서가 퀄리티 스타트까지 기록을 했는데도 타선이 못 도와줘서 진 건 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과정에 미러키는 결국 뭐다? 아낀 게 뭐다? 제일 중요하죠.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유리베와 이 애쉬비를 아꼈다라는 겁니다. 얘네 둘을 2경기 동안 아꼈다라는 것은 오늘 경기에서 미즈로스키를 철저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됐고, 이 연투해가지고 못 나오던 맥일까지 하루를 휴식을 취했으니 오늘 애쉬비, 유리베, 맥일 3박자가 모두 갖춰지는 경기예요. 그래서 다저스의 불안한 불펜과 그 다음에 이제 미러키의 예상 불펜 가능성을 변수를 비교를 해보면 명백하게 이 경기는 미러키가 좀 유리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서 만약 미즈로스키가 로블레스키랑 같이 비비는 경기만 해주더라도 후반 저력에서 이 경기는 미러키가 확실히 더 유리한 싸움이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LCB 유리배가 나오는 등판하는 경기에서 미러키의 승률이
등판하지 않을 때보다 2배 이상 차이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수치 차이가. 그래서 오늘 걔네들이 이틀 쉬어서 나올 수 있는 경기인 만큼 미러키는 뒷심까지 마운드 높이가 매우 확실한 경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미러키 승 보겠습니다. 언더보다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보스턴의 경기네요. 요거는 이제 제라드 존스와 소니 그레이가 나오는 경기인데 어제 이것도 피츠버그 승 트리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 승을 제가 좀 어제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 여지없이 그냥 홈런 쇼를 당하면서 베넷도 그냥 여지없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었고, 이제 피츠버그가 이 타격을 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았던 게 지난 마이애미 시리즈 이후부터 분위기를 좀 그 지지난 경기죠, 이어왔던 게 좀 좋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경기 동안에 뽑아낸 점수만 무려 21점입니다. 피츠버그가. 그래서 오늘 경기도 지금 소니 그레이가 최근에 피안타율이 좀 올라가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토론토 상대로도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을 했지만 피홈런 포함해서 이닝당 1개골의 안타를 허용을 했었고, 이제 애틀레틱스 원정에서도 부진한 양상이 나왔었는데 해당 경기들이 모두 동일하게 원정 경기였다라는 공통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소니 그레이가 결국 이제 원정 경기에 와서 이 구위 자체가 조금 빠질 수 있다라는 이 불안 요소를 안고 경기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제라드 존스가 최근에 피안타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피홈런도 많이 받고 있고 볼넷도 말도 안 되게 많이 내주고 있는 양상 속에서 보스턴이 이거를 어떻게 구위에 눌리지 않고 공을 보면서 초반에 이 투구수를 늘려나가냐에 따라서 경기가 어제보다 더 혼잡해질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7.5점의 기준점이 양팀 투수들의 밸류 때문에 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7.5점은 솔직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뭐 불펜 따지고 보면은 피츠버그 불펜도 마찬가지고 보스턴 불펜도 마찬가지고 리그 탑 10 안에 드는 불펜이에요. 피츠버그도 정말 불펜이 약하지 않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경기에서도 뭐 제라드 존스 이후에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이기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긴 할 텐데 어제 일단 소모가스 많았습니다. 걔네들 중에서 연투해야 될 투수들, 그다음에 연투하지 못할 투수들도 반영을 하면 이제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마 바쉐르라든지 지금 안 던졌던 투수가 하필 지난번에 이제 털렸던 선수거든요. 피츠버그가 마이애미한테 친정친 상태로 이렇게 털렸었죠. 그런 거랑 이제 뭐 도텔이라든지 불펜이 좀 약한 거,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우선 투입될 투수들이 좀 약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오버로 좀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11시까지 살 수 있습니다. 11시까지.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LA 인절스와 캔자스 시티의 경기입니다. 어제 이것도 캔자스 시티 승을 드렸던 경기였어요. 좀 어려운 경기들을 잘 맞췄는데 저 앞에 뭐 또 생각해 또 억울하네. 아무튼 이제 이것도 캔자스 시티 승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근거에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 캥글리온의 장타, 결국 어제 또 때려냈습니다. 5회에 맞죠? 어제만 또 5타점 경기를 펼치면서 미친 듯한 타격감을 지금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고, 어제 바위주도 이제 3출루 경기를 했죠. 그러니까 캔자스 시티가 이렇게 풀리는 게 지금 한두 경기가 아니라 좀 된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도 둠락대 디트머스 이거 결국 캥겔리온과 바위주를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경기도 사실 LA 인저스가 최근에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 경기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 또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자투 상대로도 지금 그렇게 때려내고 있는 홈런이 최근 7경기에서 때려냈던 홈런의 과반은 아니죠. 그래도 일부 포함이 되고 있는 2방이 또 캥글리온이 자투수 홈런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투수가 나왔을 때 캔자스시티 타선이 좀 수월해지는 게 이 스털링 마르테가 의외로 좌투수 상대로만 타격이 잘 돼요, 얘가. 그래서 스털링 마르테가 기회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이클 메시, 이 지금 좌타 킬러거든요. 얘 단기 성적에서 좌타 상대로 좀 꽤나 긴 기간 동안에서도 뭐 20타석 가까이 치면서도 3할 후반까지도 유지를 할 만큼 너무 잘 치고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여기 젠슨, 얘는 장타력 있죠, 심지어. 사이비가 중간에서 베테랑이라서 껴있는 게 존나 거슬리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진짜 무서운 방망이에요, 이게. 그래서 LA 인절스가 사실 불펜에서 캔자스 시티를 공략해줘서 좀 어떻게 해주면은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것도 부정하진 않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기존에 있던 불펜 랭, 슈레이버, 그 다음에 저 누구야,
그 스트람 이런 애들이 개삽질하고 있다고. 근데 어제도 결국 랭이 승리 투수가 되긴 했지만 아쉬웠죠. 안타 맞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캔자스시티의 불펜을 상대로 에레인저스가. 근데 어제 에레인저스 불펜 털리는 거 사우스에도 털리는 거 봤고 그다음에 이제 나왔던 투수들 생각하면 오늘 쓸 수 있는 불펜에서 나테르 주니어나 아니면 그 조이스라든지 얘 둘 정도 제외하면은 힘 빠진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레인저스도. 그래서 이건 캔자스시티가 또 역배낼 만합니다. 바람 어차피 외야로 불어요. 자, 오늘 마지막 경기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애틀레틱스 텍사스의 경기인데, 요 제이틱인과 이제 맥켄지 고어가 나오는 경기입니다. 이것도 어제 경기에서 애틀레틱스 역배승을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어요. 맞죠? 근데 저는 활용은 못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일단 8대3의 스코어로 결국에 텍사스는 루커가 무너지면서 볼질 속에서 불펜까지 개박살나가지고 또 탈탈 털리는 경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JT 기내 체인지업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투수가 나오면 또 결이 좀 달라요. 텍사스가 할만할 수가 있답니다. 이거는 의외로. 왜 그러냐면 결국 우투수가 나왔을 때는 작 피더슨이 다시 이제 자신의 이름값을 증명해낼 수 있어요. 이게 이 작 피더슨이라는 선수가 우투수를 상대로 홈런 생산이 의외로 리드오프 홈런도 많이 나오고 그게 꽤나 좋거든요. 거기에다가 우투 상대로는 랭포드, 시거, 니모 얘네들의 타격도 올라오고 듀란 디아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투수가 나올 때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텍사스가 내일은 조금 더 수월한 타격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어제 맥닐의 원맨쇼가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 코르테스의 결정적인 3타점 경기 그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들 아다리가 참 좋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 같고 애틀레틱스의 최근 데이터 지표를 이렇게 쳤음에도 지표 통합을 좀 해보면은 많은 점수를 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애틀레틱스가 결국 그렇게 또 홈런을 막 때려내지 못한다면 많은 득점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건 9.5 언더 양상을 좀 생각해보게 되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단 이게 텍사스가 이기는 그림이 되고 애틀레틱스가 경기를 던져버리고 불펜이 좀 약해지면 경기가 좀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다들 오늘 축구랑 같이 또 선택지가 좀 다양하실 텐데 야구만 따로 축구만 따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섞어 가시는 분들도 더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가야 되니까 또 확률도 높여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딱 수입 보면서 좋은 취미 생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오늘 광복절인데 이제 또 의미 있는 연휴니까 또 마음가짐 좀 여러분들도 잘 가져가시면서 이제 좀 허투루 보내지 않는 그런 주말 저녁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요. 저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